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바르게 검증하도록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인데요. 일단 어제 보도 내용부터 조금 하나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입법권을 이제 동원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이 동아리 활동이 입법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가족들, 아버지로서 조언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리 활동으로 법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안 초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만든 거니까 되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었겠지만 사실 입법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법안이죠. 법안 내용이 뭐냐면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표절, 논문 표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과 과정에서 어떤 특정 교육에 대해서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슨 교육은 의무화, 무슨 교육은 의무화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법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절 관련해서 표절하지 말자고 교육하고 윤리 교육하고 도덕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고등학교의 윤리 시간이라든지 여러 또 다른 시간에 선생님들의 훈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육이 돼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표절 부분만 교육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표절에 대해서만 방지하는 어떤 시스템을 별도로 학교에 만든다는 게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희롱도 교육을 의무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범죄 관련돼서 필요한 법제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중도덕 위반, 효도 관련해서도 의무화하자 뭐 등등 온갖 윤리와 법규에 대해서 전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원래의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으로서 입법까지 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동아리 활동으로 그쳤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 시절에 자기가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본인도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아빠 찬스죠. 아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입법을 해준 거예요. 입법안을 내준 거예요, 법안을. 원래 법률안을 낼 때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당의 뭐 좀 급진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10명을 모으지는 못해가지고 내지 못하는 법률안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극단적인 법안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을 내야 되니까 10명을 잘 모으기가 힘든 거죠. 근데 김민석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어떤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린 거예요. 아무리 아들 사랑이 좋지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애들 교육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그것을 본인의 직장으로 가져와서 법률안으로 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아리 활동이 엄청난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시뿐만 아니라 직장을 갖거나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스펙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법안이 국회에 국회의원들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법 법률안까지 제출됐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스펙입니까? 그래서 되게
수법도 신박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가 보통은 이제 아빠 찬스라고 하면은 좀 비교적 좋은 직장에 인턴을 하게 해주거나 뭐 표창장 같은 거 좀 받게 해주거나 뭐 그런 정도의 활동이나 논문 같은 걸 공동 저자를 해주는 거나 했는데 이거는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 대놓고 법률안까지 입법 발의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 언론 보도가 되니까 법안을 대표 발의해준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이 가관이에요.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가깝다. 그래서 그 아들의 활동을 눈여겨보다가 그 아들 활동의 가치에 동의해서 내가 법안을 내줬다. 이게 다른 사람 아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도 다 법안 내줍니까? 입법권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들의 대의를 받아서 법률안을 만드는 건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어도 모자랄 시간에 개인적으로 아는 그것도 너무 궁색해요. 김민석 의원 얘기를 빼고 하려니까 김민석 의원 아들을 내가 직접 알아서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아들까지 알 정도면 김민석 의원하고 얼마나 친분이 가까운 겁니까? 얼마나 가깝길래 아들하고도 친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인 속된 말로 동료 아들의 동아리 법안을 내가 보니까 참 좋아 보여서 내가 입법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되게 기본적으로 지금 성실하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적어서 입시 때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본인 자식만 중합니까? 남의 자식은 중하지 않습니까? 특히 입시나 채용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잖아요. 누군가 스펙이 화려하면 그 스펙에 모자라는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펙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지만 이건 단순 스펙이 아니에요. 활동으로서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 그 부분을 가까운 의원의 아들이 동아리 활동한다고 법안을 내준 거니까 이게 단체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단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게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이 법안이 정말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고 그 국회의원이 이게 정식으로 발의하려고 했다면 법안 내용을 굉장히 손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동아리에 있는 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베껴서 낸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기자분들이 비교를 해봤더니 몇 개 빼놓고 거의 똑같아요. 아니, 표절할 게 없어서 국회의원이 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에서 만든 법안을 표절해서 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표절도 표절이지만 이거는 그냥 법안을 내준 거예요. 근데 동료 의원 아들한테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도와주려고 법안을 억지로 내준 거니까 더 여기에 품을 안 들인 거죠. 이 법안을 그대로 해서 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 찬스 품앗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김민석 의원도 그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들이 자기 동료 의원한테 부탁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자기 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고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는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법안은 어떻게 됐느냐? 동아리 수준에서 만든 법안이다 보니까 상임위에 배정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도 논의할 만한 법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서 다 검토해야 되고 문구도 자꾸도 다 심사해야 되고 그 자꾸 심사하는 국회 공무원들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안이 올라가면 국회 사이트에도 등재가 되고 올라가고 단 한 줄, 민주당 김민석 의원 아들의 한 줄 스펙을 써주기 위해 가지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안이 무겁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진학에 사용됐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할 건데요. 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펙을 쓸 게 아니면 이렇게 스펙을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아직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의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라는 정도로 하고 아직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입시가 됐든 채용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중요 스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그 스펙으로 안 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스펙으로 써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신종수법의 입시 비리가 되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 케이스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한 수 위라는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이게 도 스펙으로서는 일반 국민이 상상하기 힘든 방법의 스펙이 쌓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도덕적 기준이 이 정도라면 이게 스펙을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끄는 데 엄청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국무총리 직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질과 또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에 걸맞는 바른 삶을 살아왔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거나 또 제가 찾아내는 대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